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쪽의 힘 한울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일요 경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개 경주, 부산 7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 하루입니다. 토요 경마 좀 힘들었습니다. 예상외로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일요 경마는 제 눈에만 그런지 좀 쉬워 보이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좀 몰아치기 적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자,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경주. 이 첫 경주는 제가 주중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세 마필들이 나오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세 마필들이 여기에 출격하는데요. 라라케이, 스마트 클레어, 미라클 한강, 요 3주를 제가 주중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다 인기가 실리네요. 어느 정도. 어쨌든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1경주. 라라케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훈련 우수 마필이고 원체 말이 좋아요. 상위군과 병합을 하면서도 잘 따라갈 정도로 걸음이 좋았던, 또 주행심사 때 여력이 많았던 마필이고, 3번 모닝볼드는 데뷔전 바로 입상을 해냈던 요번 경주 인기 마필이죠. 모닝볼드. 순발력, 끈기 두루 겸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을 해낸 바 있습니다. 여기 또 스마트 클레어 역시 훈련 시의 모습이 확연하게 좋아졌다,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발뻗음이라든지 치고 올라오는 그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힘이 좀 차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 마필이 조금 문제예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성실영웅이라는 마필. 체구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워풀한 주행을 구사하는 마필인데, 앞선이 무너진다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앞선이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미라클 한강입니다. 이 미라클 한강은 발바꿈에 약간 약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훈련을 꾸준하게 소화를 하면서 힘이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서 실전에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역시 상위군과 병합을 하면서 전력을 잘 다져놓은 마필입니다. 자, 이렇듯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경주가 될 텐데요. 제가 믿고 가는 축 놓고 축을 중심으로 1경주를 추천 경주를 한번 가져가면서 반드시 적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를 적중해야 그날 하루가 잘 풀리죠. 토요 경마는 1경주 적중하고도 오늘 좀 고전했습니다만, 자, 2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1호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9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8번 위너제린이라는 마필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요. 이 마필이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인데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을 훈련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6번 메이드스타, 3번 신의 여인,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들 외에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마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번 디바인 평화라는 마필입니다. 이 디바인 평화라는 마필이 그동안 모습을 보면은 별 특징이 없어요. 순발력도 그저 그렇고, 직선줄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림도 그저 그렇고, 한 순위권 정도 유지하는 게 그나마 이 마필의 최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곽 게이트 받아도 바닥, 1번 게이트 받아도 바닥, 전반적으로 별 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훈련 과정에서 제 눈에 들어왔다는 건 탄력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힘이 차면서 스피드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번 경주 순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승폭이 제법 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삼복은 재밌을 것 같고요. 복성시까지도 한번 가볍게 노려볼 만한 이번 경주의 변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대의 변수, 9번 캐치우먼입니다.
캐치우먼도 10점 빵빵이에요. 그동안 경주 모습을 보면 일단 뭐 순위권 밖에서 넘나들고 여기는 3위를 한번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깡바닥 전개하다가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던 모습인데, 자, 이렇듯 한 발 쓸 수 있는 걸음이 있는 마필은 매번 조심해야 돼요. 이날은 1400이었고 경주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사실상 편성 강도가 좀 강했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리고 4월달이죠. 공백을 가집니다. 이 마필이 한 3개월간의 공백을 가지고 그동안 마필의 어떤 컨디션 상승 그리고 훈련 내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눈에 나름 마필 컨디션이 들어오는 거겠죠. 캐치우먼 역시 변화가 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변수로 한번 정해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기호촌의 인기마 6번, 3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제가 변수 4번, 9번을 변수로 정해드렸는데, 인기마 중에서도 저는 8번 위너제린의 데뷔전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 8번 위너제린이 얼마나 뛸지. 데뷔전이 1300이거든요 1300이란 차원에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뭐 3세마기 때문에 저는 3세 중반, 지금 3세 중반에 데뷔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힘이 차있는 시점에서 데뷔전이기 때문에 1300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8번 위너제린을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 변수까지 한번 현장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경주, 부산 1경주죠. 부산 1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 부산 1경주입니다. 6등급입니다. 1200m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저배당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타우루스킹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이 마필이 지금 공백을 가지고 뭐 계속해서 주행심사를 치르다가 직전 복귀전을 치렀거든요. 근데 복귀전 경주 내용이 좋아요. 타우루스킨 외곽에서 선입작전 이후에 직선주로 해서 발을 한번 딱 바꿔주고 치고 올라오는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만큼만 뛰면 이번 경주 원체 약체를 만났기 때문에 여유를 보이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타우루스킹은 인정을 하자. 이 마필의 사이즈 갖고 여기서 별치기는 한 2% 부족한데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별을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상대 세력으로 이제 3번 브레이브 캡틴, 또 외곽에 있는 11번 매직 스위티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테고, 가능성 있는 해랑 영웅 또는 뭐 7번 레드 제스퍼, 안쪽에 있는 1번 탑볼트 이런 마필들도 이제 가능권인데, 자, 탑볼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탑볼트라는 마필 김태경 기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마필과 호흡을 꾸준하게 맞추고 있어요. 이날도 김태경 기수 탔고 이날도 김태경 기수 탔는데 훈련량을 늘려주면서 마필의 그런 변화를 위해 신경을 많이 썼고요. 부미스타라는 마필과 아주 타이트한 병합을 소화를 했는데 5등급 마필을 잘 따라갈 정도로 탑볼트가 힘이 붙었습니다. 주폭에 힘이 붙었고요. 신장력도 향상이 된 모습이고 근성도 제법이에요. 탑볼트는 이번 경주 복병 역할을 톡톡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번 경주의 변수. 자, 3번 브레이브 캡틴은 뭐 인기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4번 퍼펙트 위너 다실바 기수가 꽃비를 잡고 있는 퍼펙트 위너 역시 이번 경주의 변수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순위권 밖에서 놀다가 서서히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이날은 6위, 이날은 5위, 6위에서 5위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경주 전개도 바닥에서 치다가 중위권까지 한번 전개를 해봤고요. 선입 앞에서 좀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힘이 차면서 서서히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걸음이 늘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퍼펙트 위너 뛰면 뛸수록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만큼 퍼펙트 위너는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처럼 이렇게 서서히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많이 변화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펙트 위너는 일단 뭐 아직 내일 체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섣부르지만 저는 일단 공략권에는 안고 갈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한번 말씀드릴 정도로 퍼펙트 위너는 매력이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자, 레드 제스퍼 요 마필은 1월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공백을 거치고 지금 복귀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자, 복귀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변화가 공백 이전과는 달리 확연하게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마필의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자, 체중이 좀 불어난 게 파워풀한 주행을 보여주는 원인이 될까요? 이 마필의 데뷔전 체중은 410kg대인데 440kg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체중이 불어나면서 마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일 이 정도 체중을 유지하거나 또는 한 450kg 정도 된다면 저는 더 강하게 읽어줄 거예요. 체중이 불어나면서 마필의 어떤 전략 변화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드 제스퍼 또한 이번 경주의 변수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듯 이번 경주는 변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5번 타우루스킹을 좀 인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우루스킹은 제가 앞에 별까지 쳐주면서 인정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뭐 3번, 10번, 11번 3번과 10번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수로 말씀드렸던 1번, 4번, 7번 이런 마필들까지 한번 고려하시면서 이번 부산 1경주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서울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서울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9번 말을 판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승리공주 8번 문화기걸이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테고요. 문화기걸 같은 경우에는 뭐 기승기수가 좀 불안합니다만 말은 인정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필이 순발력도 갖추고 있고요. 주행심사 때 모습 보면 그렇게 느린 마필도 아니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이제 중속을 보이면서 빠르게 밀고 나오면서 선두권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조금 무리했죠. 무리했습니다. 외곽을 돌면서 힘을 쓰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줄에서 올라오는 탄력감이 아주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시의 모습이 베스트예요. 탄력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국내산 6등급 어떤 편성에 갖다 놔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탄력감은 아주 일품이었다. 뭐 직전 경주 내용 좋고 훈련 좋고 이제는 뭐 신영철 기수가 해결만 잘 해주면 되겠네요. 차분하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자, 관건은 이제 제가 보고자 했던 이 승리공주인데 직전 경주 이제 앞에 가면서 3위를 차지했던 모습이에요. 근데 경주 내용이 요거보다는 약간 플러스 알파를 봐줘야 될 게 선두권에서 계속해서 견제를 당하면서 호흡을 편하게 할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선행을 하는 마필도 좀 호흡을 편하게 가져가는 마필하고 호흡을 편하게 못 가져가는 마필하고 직선주로 해서 발 쓰는 게 틀립니다. 직전 경주 이렇게 호흡을 좀 편하게 못하고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종반 끝걸음 부족을 보이긴 했는데 그나마 경주 내용은 아주 좋았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에도 앞에 가면은 가능한데 일단 앞에는 못 가죠. 못 갈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전혀 뭐 100%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에 편성을 봤더니 승리공주가 선행은 힘들고 외곽 한 2선이나 또는 3선을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곽을 이렇게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거리손해를 보고 가는 승리공주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아마 최저배당이 형성될 텐데 최저배당에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배팅은 가치거든요. 배팅은 두 구멍 할 수 있는 배팅이 있고 세 구멍 할 수 있는 배팅이 있고 또는 뭐 피아노 칠 수 있는 배팅이 있고 완전히 이제 고배당 형성될 때 이건 정말 압축될 때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 조금 받쳐도 환수가 나올 때 어쨌든 기본은 환수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이 들어왔을 때 환수에 비해서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없다. 분명히 경주 내용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안쪽 게이트를 받았을 때 편성이 약간 빡빡해도 노려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는 마필입니다. 째려봐야죠. 하지만 당장 내일은 저는 공략의 가치가 부족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9번 승리공주를 일단 뭐 뒤로 한번 돌려놓는다면 가능권이 있는 마필이 2번 매니참, 4번 나울스카이, 5번 뉴포인트 요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뭐 9번에 대한 판단이 일단 중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9번만 삭제한다면 적중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경주가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에요. 다음은 부산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호 부산 이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5번 운주오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필을 지금 최근에 입상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위, 3위, 4위, 4위 그런데 인기 1위예요. 그리고 저도 인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안정적인 전개가 나와주고요. 직선줄에서 힘을 쓰는 모습도 상당히 좋아요. 1300m 연여 소화를 했는데 23초대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타임을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입상이 가능할 정도의 상대를 만났다 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운주오름을 저도 인정하고 풀어가고자 합니다. 상대 세력도 뻔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해랑이슬이라는 마필. 해랑이슬이 데뷔 전 바로 입상을 해냈던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는 안쪽에서 갇혀서 그런지 외곽 돌 때마다 오히려 그름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외곽 거리손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직전은 내측에서 직전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전개를 했어요. 모래 맞고 안쪽에 갇히니까 오히려 더 안 뛰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외곽이 낫지 않나. 밀고 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속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쓱 감아버려가지고 앞선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해랑이슬을 일단 뭐 후차권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고, 자, 안쪽에 있는 1번 글로벌 위크 김현성 기수와의 호흡입니다. 이 글로벌 위크가 실전에서 데뷔전은 뭐 거의 바닥을 씁니다. 직전 경주 순위를 확 끌어올려요. 확 끌어올리는데 직선주로 올라오는 그림이 상당히 힘이 있어요. 발쓰는 모습이. 문제는 이제 초반인데 초반 스타트가 이날만큼 나와줄 건지 아니면 실전에서처럼 바닥에서 시작할 건지. 바닥에서 시작하면 뭐 경쟁력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주행심사 때 모습만큼만 스타트를 받을 수 있다면 글로벌 위크는 충분히 힘있는 마필로서 경쟁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석세스 영광이죠. 일단 뭐 드러난 타임으로는 드러난 그림으로는 요 마필이 이제 그동안 선두권 공략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선행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인데, 저는 이 마필 선행은 힘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오히려 구간 타임을 분석해 봤을 때 해랑 영웅이 더 빠르거든요. 자, 그러한 점 등을
이용해서 강약 조절하면서 이번 경주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뭐 적중이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네요. 다음은 서울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1200m입니다. 9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두 마필을 일단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강 크라운, 예술이야. 한강 크라운은 신마 경주였죠. 신마 경주에서 데뷔전 우승을 거두면서 아주 두둑한 상금을 4,100만원이나 챙기고 승급합니다. 올라왔습니다. 두둑한 상금을 챙기고 올라온 한강 크라운. 근데 포화주로에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 1분벽을 깨고 59초 9라는 기록으로 우승을 거두긴 했는데 결승선 통과했을 때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승급전 편성이 강하면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편성은 약해요. 편성은 그렇게 강만은 없습니다. 강만은 없는데 괴롭힐 마필이 옆에 딱 있네요. 예술이야. 게이트 이탈도 빠르고 초반 순발력과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직전 초반 213초 3 그리고 13초 6 13초 3 13초 5 아주 안정적인 13초 초반대에 타이밍을 가지고 있어요. 한강 크라운도 13초입니다만 이건 포화주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예술이야가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한강 크라운이 선행 못 가면 저는 이 마필 부러진다고 봐요. 선행 못 가면 선행 여부가 이 마필은 관건입니다. 선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예술이야의 초반 타임이 오히려 더 빨라 보인다. 그런데 게이트가 또 안쪽이죠. 머리를 이렇게 먼저 내밀었습니다만 머리가 뒤에 있는 한강 크라운이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받아낼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외곽의 두 마필이 일단 7, 8 막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7, 8이 다 부러졌을 경우도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두 마필 가운데 축을 세우자면은 이렇게 밀고 나와서라도 선행을 받을 한강 크라운이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왜? 예술이야가 핸디가 조금 또 올라갔거든요. 56, 57, 1kg 차이입니다만 경주마는 부담 중량을 조금씩 짊어질수록 아무래도 게이트에서 치고 나오는 힘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부담 중량이 올라갈수록 무겁거든요. 순발력 떨어집니다. 많이 달면 순발력 떨어져요. 그래서 57의 예술이야가 저는 한강 크라운이 스타트는 먼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한강 크라운이 밀고 나오면서 선행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밀고 나와서 편하게 전개를 하면은 결승선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편하게 못하고 예술이야가 외곽에서 그냥 계속해서 프레스한다, 호흡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직선줄에서 와장창 할 수도 있다. 가정입니다만 경마는 모든 가정을 열어두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주는 5번 챈슬러의 상승세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라운 홀리데이도 조교우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앞에 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앞에 가는데 순발력이 좋아 보여요. 근데 게이트 이탈하는 게 덜컹거립니다. 이건 스피드로 치고 나오는 거죠. 순발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필이 스피드가 좋아서 밀고 나오는 거지 이 마필의 순발력은 평균 이하입니다. 순발력은 평균 이하예요. 라운 홀리데이가. 그래서 초반 스타트가 좀 관건이에요. 근데 훈련은 너무 좋아요. 전반적으로 이 마필도 힘이 좀 차오르면서 탄력감도 호전된 느낌도 뚜렷한데 일단 안정감적인 측면은 5번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런 전개상의 이점, 불안한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이나 8번을 놓고 공략하는 것은 저는 안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 삼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호 부산 삼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부산 추천경주입니다. 부산 첫 번째 추천경주. 1호 경마는 부산 쪽에서 조금 환수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번 경주는 2번 라운 홀리데이, 8번 죄송합니다. 이게 안 넘어갔네요. 자, 국내산 5등급이죠. 국내산 5등급 1600m. 국내산 5등급 1600m 추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블랙볼트, 그리고 8번 제타드림,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예요.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인데 저는 제타드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경험적인 측면은 블랙볼트가 직전 1600까지 입상을 하면서 지금 3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3연속 입상을 해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거리 경험은 없습니다만 이 제타드림의 사이즈가 블랙볼트를 훌쩍 뛰어넘는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마필이 뛰면 뛸수록 좋아지고 있고, 저는 이번에 제타드림이 그동안은 한 번도 선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밀고 선행을 가버릴 수도 있겠다. 직전 8마 신차에 낙성을 거두고 스피드가 뚜렷하게 향상된 모습이고 순발력이 나쁘지 않은 마필이 굳이 선행을 안 갈 이유는 없거든요. 제타드림 경주 상승, 전력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이번 블랙볼트보다는 사이즈 위에 있다. 능력에서 한 수 위에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거리 경험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제타드림을 중심에 두고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를 한번 붙어볼 예정인데요. 블랙볼트가 57입니다. 부담 중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직전 입상을 했습니다만 3위를 차지했던 연성브라보하고 반마신 차예요. 연성브라보 지금 이편성 갖다 놨다 입상 장담 못합니다. 그런 마필하고 지금 입상 가능성 희박하죠. 장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필하고 반마신 차의 접전이다. 57의 블랙볼트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블랙볼트를 좀 불안하게 보면서 이번 경주를 추천 경주로 가져갈 예정이다. 환수가 나와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서울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9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저 배당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한방 찍어놓고 커피타임, 트로트 퀸과 플라이데이, 세뇌왕제, 이 3두가 인기 1, 2, 3인데 3두의 훈련시 모습이 모두 경쾌하고 스피드 좋고 변수는 없다. 변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굳이 억지로 변수를 끄집어낸다면 뭐 5번 록임팩트 정도가 지금 연일 칼을 갈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김동수 기수를 믿고, 제가 지난주에 김동수 기수의 실체를 또 한번 제대로 느꼈거든요. 자, 어쨌든 뭐 3파전 구도로 마무리될 그러한 경주 속에 공략의 중심은 트로트킨을 저는 놓을 예정입니다. 세뇌 황제의 순발력도 괜찮습니다만 트로트킨이 여기서 선행 가죠. 트로트킨의 순발력과 스피드라면 선행 갈 것 같아요. 선행 가면 잡을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플라이데이나 세뇌 황제가 남은 한 자리를 두고
다투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번 경주는 저배당 유력한 경주로서 압축된 공략을 하고 커피타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부산 4경주는 연타석 부산 추천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에 이어서 부산 4경주까지도 추천경주를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도 환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경주예요. 일단 축은 인정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드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지금 데뷔전 우승 그리고 직전 경주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선행 선입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좋은 경주력을 과시한 오케이 드림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부동의 축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부동의 축 인정을 하고, 자 그럼 제가 환수가 나와준다고 한 건 당연히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인기를 모을 마필이 이제 5번 스페셜 리스트, 4번 실크 패션 로드, 2번 무비모어, 이런 마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무비모어는 지금 3착 그리고 승급을 합니다. 3착 승급이에요. 좀 마방 입장에서 아쉽기 때문에 강공 모드로 바로 덤벼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승급전 바로 통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다라고 보고, 실크 패션 로드가 지금 의외로 훈련 과정에서 힘이 많이 차오르면서 소속조 동급의 마필을 여유있게, 아델플라이라는 마필이죠. 아델플라이라는 마필을 여유있게 제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힘을 쓰고도 입상을 해냈고요. 훈련 성과는 있어요. 훈련 성과는 있는데 이 마필도 폭발력을 아직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경주력 가지고는 이건 폭발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야말로 꾸역꾸역 운이 좋았다, 전개운이 좀 따랐다 라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자, 이 경주를 가지고 지금 승급을 합니다. 승급전을 맞아서 칼 갈고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믿음이 가진 않는다. 5번 스페셜 리스트 정도가 그나마 현 등급에서 검증이 된 직전 승급전이었는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3위를 차지한 경주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 마필은 경쟁력을 어느 정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녀석도 저는 현장에서 딱 보험용으로 보험으로 본전만 딱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번 경주는 8번을 중심에 놓고 인기 마필들을 좀 어설픈 마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환수를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서울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저배당이 유력해 보입니다. 연이어서 커피타임이네요. 3파전 구도죠. 1번 데블 K, 2번 어나더 레벨, 3번 너를 응원해. 3두가 좀 박빙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했던 훈련은 3이 좋아요. 제일 좋았습니다. 훈련. 여기에 전개는 어나더 레벨. 아마도 어나더 레벨이 선행 가지 않겠습니까? 선행 유력해 보입니다. 데블 K도 선행을 나선 적이 있습니다만 1700 좀 느릴 다른 마필들이 신경 안 쓸 때 선행 나선 거고, 지금 여기서는 어나더 레벨이 데블 K보다는 좀 더 빠르다. 초반 전개하는 힘이. 그래서 어나더 레벨이 앞에 나가는 전개에서 좀 더 위에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능력에서도 가장 우위에 있는 마필입니다. 자, 능력과 전개에서 우위에 있는 어나더 레벨이 일단 경주의 중심, 그리고 훈련이 좋은 너를 응원해, 출발 지점의 데블 K, 이 3파전 구도, 이 마필들을 이길 마필이 있느냐? 아무리 풀어봐도 이길 마필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축 놓고 둘 중에 하나 잘라야죠.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경주입니다. 다음은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 부산 오경주입니다. 4등급 1200m 12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일단은 돋보이긴 합니다. 하늘승리, 오케이스타, 스페셜 히어로까지. 안쪽에는 1, 2, 3이 단글인 1200인데 안쪽 마필들이 다 인기마예요. 통상 이럴 경우에는 그냥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군다나 1200이기 때문에 순발력과 끈기를 다 겸비하고 있거든요. 3두 모두.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강력한 변수예요. 아델 로사리오. 아델 로사리오가 데뷔전 초반에 이제 데뷔 초기에 이세마 특별 경주, 대상 경주까지 나갔던 마필이죠. 순발력은 당시에 순발력은 타이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이 마필의 순발력. 스피드. 여기에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에요. 아델 로사리오가 편골절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 편골절 제거 수술을 받고 1년 3개월 만에 지금 복귀전을 가져요. 공백이 좀 길었습니다. 장기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럴 경우에 뭐 어지간한 마필들은 한번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선두력이 워낙 좋은 마필이 단글에 출전했기 때문에 1200은 그야말로 아델 로사리오에게는 딱 침을 흘릴 만한 경주거리거든요. 또 주행심사 시 모습을 보니까 말이 멀쩡해요.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도 좋고 순발력, 스피드 살아있고. 그래서 아델 로사리오가 60만 좀 내면은 저는 인기마 1, 2, 3번 구도에 고춧가루를 충분히 뿌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인데, 이 10번 아델 로사리오를 판단하는 게 이번 경주는 유일한 변수로 작용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3두 가운데서는 스페셜 히어로가 가장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서울 7경주입니다. 4등급 1400m에 있습니다. 9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 간 접전 구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만 이변 가능성까지 보이건을 레이스이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겠네요.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뉴청파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고삐를 잡고 있습니다. 57이에요. 57인데 이 마필은 이미 57을 이겨내고 느끈하게 입상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57에 대한 부담 중량을 극복하는 능력이 좋다라는 판단이에요. 여기서도 뭐 56 달고, 여기서도 57 달아봤고, 그리고 57 달고 입상을 했고, 저는 뭐 57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승급전 이 마필이 보여줬던 폭발력이라면, 능력이라면 뭐 뉴청파는 여기서 인정합니다. 자, 이제 관건이 남은 한 자리인데, 4번 금화을 루어, 5번 실버스타, 6번 슈퍼피니쉬.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인기 구도가 형성될 것 같아요. 순발력, 스피드는 슈퍼피니쉬, 힘에서는 실버스타, 훈련은 금화울루어. 다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씩 강점이 있어요. 훈련 좋은 금화울루어가 조교 관찰자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슈퍼피니쉬한테 무려 거의 한 10마신 가까이를 졌어요. 뭐 슈퍼피니쉬가 그날보다 부담 중량이 4.5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400에서 10마신 이걸 보고 나니까 아무리 훈련 좋아도 슈퍼피니쉬가 상태가 나쁘지 않은 이상 못 이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슈퍼피니쉬가 이날처럼 외곽 돌고
전개를 어렵게 끌고 간다면 부담 중량이 4.5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날처럼 쉽게 오르지는 못할 거예요. 안쪽이 직전처럼 두터울 수 있습니다. 3, 4번 빠르죠. 1번 기쁨 한호도 순발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슈퍼피니시도 안정감 있는 후차권은 아니다. 그럴 경우 실버스타 뿐 아니라 아델 머스탱도 올라올 수 있어요. 힘에서는 종반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요 두 마필이 가능하거든요. 안쪽에 있는 포에버카는 이제 선두권을 기습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투지는 분명히 올라왔어요. 훈련 시에 스피드 상당히 좋았고요. 투지도 좋았습니다. 선행을 하면 편하게 하면은 복병 역할은 톡톡하게 할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안쪽에 기쁨 한호가 빠르고 또 견제가 들어올 테고 이건 그 관건이네요. 이현종 기수가 오늘 복귀를 하는 날 바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포에버카는 빼기는 무섭습니다. 이현종 기수의 그동안의 어떤 한이 서린 말머리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에버칸도 내일 어떻게든 끌고 앞에 나가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강축, 뉴청파를 축으로 남은 한 자리를 찾는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6번 슈퍼피니시가 돋보이긴 합니다만 불안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설픈 저배당 공략보다는 2번 또는 힘을 쓰는 5번, 7번 이런 쪽에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호 부산 6경주는 부산광역시장배죠.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라운드 파이터 오른쪽 앞다리 근위 종작골이 나갔어요. 종작골이 나갔습니다. 종작골 골절이에요. 이제 근위 종작골이란 건 종작골의 아랫부분인데 정말 좋은 말인데요. 이대로 또 경주마로서의 어떤 생명이 마무리되지는 않을까. 정말 걱정이 큽니다. 라운드 파이터 이런 말들은 어떻게든 또 살려내죠. 종작골 골절 정도면은 수술하고 또 재활 치료하고 이러면서 재기의 나래를 펼칠 텐데 과연 재기의 나래를 펼칠 때 경주력이 살아있을 것인가 아쉽네요. 정말 절정기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종률 100%죠. 아직까지 19번을 뛰어서 한 번도 2위권 밖으로 밀리지 않았어요. 이런 마필 정말 보기 힘든데 너무 아까운 마필입니다. 라운드 파이터. 자, 아까운 건 아까운 거고 이번 경주는 그래서 투혼의 반석이 일단은 유리해졌습니다. 투혼의 반석과 라운드 파이트의 맞짱을 한번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투혼의 반석이 완전히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선 느낌이거든요. 얼마나 더 좋아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직전 경주와 같은 경주력이라면 이번에도 위너스맨은 못 잡을 것 같아요. 또 선행 갈 수 있잖아요. 라운드 파이트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번 경주 싱싱멜이라는 마필이 빠르고 이 마필이 게이트 이탈은 제일 빠르기 때문에 툭 치고 나면 아마 앞에 갈 거예요. 근데 1, 2코너 돌면서 투혼의 반석이 감아버려도 되고 힘과 주폭 앞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든 선행이 아니든 투혼의 반석은 일단 유력한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고요. 자, 위너스맨 두 마필간 접전 구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변수를 굳이 찾아보자면 저는 52조의 두 마필 가운데 볼트맨이
좀 끌려요. 이 블랙머스크라는 마필도 좋은 마필입니다. 생김새도 정말 잘생겼고요. 근데 조금 더 장거리에 특화된 목선을 가지고 있고, 목선이 좀 가늘어야 좋아요. 장거리는 밸런스라든지 생김새가 조금 더 매력적인 마필은, 장거리에서 매력적인 마필은 볼트맨이에요. 블랙머스크보다는. 그래서 볼트맨이 앞으로, 저는 지금 이 마필 준비를 그동안 서울에서는 제대로 안 했어요. 1등급에 올라온 이후에도. 근데 제대로 한번 준비하면서 강도를 한번 올리는 모습 보이면서 그럼을 늘려준다면 변화가 좀 크게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번에 뭐 부산 가서 어떤 조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볼트맨은 뭐 유일한 변수로 제가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1번, 4번 뭐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라운드 파이터 정말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서울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혼합 4등급 1600mm 레이스 12의 마필이 출전한 이번 경주는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 이제 나의 나라. 직전 공백을 거치고 복귀전을 치르면서 3위를 차지했던 모습이었는데 경주력 살아있었습니다. 뭐 훈련 때부터 좋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훈련 시에 그럼 좋아요. 나의 나라가 좋은데, 장추일 기수 보니까 화가 좀 나네요. 오늘 마지막 메인 경주에서 당연히 선행을 갈 줄 알았던데 넛발을 내버렸습니다. 게이트에서 약간 요동이 있었어요. 뭐 그런 부분은 기수가 좀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약간의 미동, 미리 좀 그걸 진정시키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기수의 책임 아닌가라는 판단이에요. 저는 마지막 경주 넛발했던 장추일 기수가 상당히 밉습니다. 자, 나의 나라 일단 이번 경주 뭐 유력한 입상권으로 손색이 없다 라는 판단입니다만, 저는 패스트트랙에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번 경주는 패스트트랙이 이날 우승을 거두고 선행을 했어요. 김초로 기수가 초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밀고 선행하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주춤했는데, 자, 뭐 이대로 상태가 꺾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과정에서 상태가 올라왔습니다. 스피드 좋아요. 힘이 실리는 모습 좋습니다. 눈에 쏙 들어올 정도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좋구나, 경쟁력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훈련 시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3번 게이트라면은 이 1600은 은근히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좀 손해 많이 보고 시작합니다. 이날처럼 밀고 나가면 더 좋고요. 패스트트랙이 경제적인 전개만 해도 훈련 시의 모습이라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나의 나라에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패스트트랙을 중심으로 나의 나라를 방어권으로 돌리면서 이번 8경주를 공략 강도를 좀 올려서 추천 경주로 한번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인기를 모을 마필 가운데 이 제다이 포스는 1600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날 뛴 걸음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온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마필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파워가 부족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마필이죠. 정말 몇 개월을 참았다가 제가 이날 놓고 승부함 가져갔다가 이 파인팜하고 역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제가 열받았던 레이스였는데, 어쨌든 이 제다이 포스는 1600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력이 없어요. 저하고 사대도 안 맞는 것 같고, 꾹 참았다가 했던 승부에서 어떻게 또 그런 말하고 같이 들어옵니까? 자, 이번 경주 제다이 포스는 일단 공략권에서 인기를 어느 정도 모으겠습니다만 버릴 예정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을 중심에 놓고 한번 추천 경주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산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인기 마필들의 우세가 전망되네요. 많은 주목을 받을 8번 러닝파워. 억지로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보이질 않아요. 순발력도 있고 전개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힘도 있고 대상경주를 소화를 하면서 강자들 틈바구니에서 걸음도 한번 재봤고 근성도 길렀고, 일단 8번 러닝파워는 인정하고 풀어가야 될 경주 아닌가 라는 판단입니다. 승급전입니다만 믿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나머지 인기 마필들인데, 2번 정문 드래곤, 요 마필이 이제 공백이 있는 가운데 재검받고 나옵니다.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 공백 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9개월간의 공백, 8개월간의 공백,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5번 그레이트 캡틴, 역시 재검받고 나오는데 이 마필은 공백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4월달 뛰고 나오니까 만 2개월, 4월 말이니까요. 그 정도라면 거의 정상 주기로 봐도 무방하죠. 패출율 때문에 이제 재검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패출율 여파는 일단 코피 열린 건데, 사람으로 치면 탄탄한 준비를 마치고 그만큼 훈련을 잘하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게 준비한다면 능력 발휘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레이트 캡틴. 그리고 인기를 모을 마필이 외곽에 있는 10번 라운드 플래시. 라운드 플래시가 일단 출전 주기도 정상이고 패출을 같은 그런 여지도 없고, 일단은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물론 직전 경주 기가 한 풀 팍 꺾여버린 게 요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순발력 앞세워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도 있고, 라운드 플래시가 일단은 후차권에서는 가장 안정감 있는 마필다 라는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폭병권에서 변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랬더니 변수의 여지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경주예요. 동남 불패 정도가 그나마 김혜성 기수와의 멋진 추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긴 한데 쉽지는 않겠습니다. 유일한 변수는 동남 불패 정도 꼽아 볼 수 있겠네요. 인기마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 혼합 3등급 1800m 11대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2번 탑 퀄리티 앞에 갈 수 있죠. 그리고 11번 킹 아너, 역시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 위주로 레이스를 풀어갈 마필. 투지와 근성도 좋고, 근데 이제 앞에 갈 순발력에서 탑 퀄리티가 더 빠르기 때문에 킹 아너로서는 조금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밀어붙이면 선행 안 될 것도 없습니다. 탑 퀄리티가 선행 1변도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킹 아너가 외곽에서 밀고 나오면 충분히 또 선행을 양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두 마필이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면서 그대로 그냥 2텐으로 끝난다? 그대로 2텐? 2열하나죠. 2열하나? 그대로 2열하나? 글쎄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막건입니다. 이게 최저배당이고, 두 마필 다 앞에서 그냥 손잡고 선행 선입으로, 물론 두 마필 다 선행 선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나란히 손잡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춧가루 7마필 한번 찾아봐야죠. 자, 첫 번째 고춧가루는 3번 로열 로드입니다. 로열 로드. 과중한 중량을 벗어났어요. 이 마필이 부담 중량을 상당히 무겁게 58 달고 57 달고 56.5 지속적으로 과중한 중량을 달고 뛰어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54예요. 오수철 기수의 감량이점을 살리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로열 로드가 훈련 시에 그럼 경쾌했거든요. 부담 중량이 좋아도 마필이 썩어 있으면 이건 승부가 안 됩니다. 근데 경쾌한 주행에 힘이 실리는 발놀림이었어요. 그래서 로열 로드는 재미있다.
좋은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이틀 메모리도 뭐 가능성을 꾸준하게 1800에서 입상 우승까지 했고 직전 경주도 1700에서 나름 경쟁력 있는 그림을 보였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몰 마필이기 때문에 매력도 떨어지는 마필이고요. 자, 7번 골든 서비스, 그리고 10번 럭셔리 캡틴. 자, 직전 같은 경주에서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마필 모두 체형도 좋고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과 스피드에는 두 마필 다 약점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만 체형 좋고 힘이 있는 마필로서 종반 혼전 구도로 흘러간다면 이 골든 서비스나 럭셔리 캡틴이 쑥 치고 나올 수 있다. 두 마필 중에 조금 더 제대로 준비를 한 럭셔리 캡틴이, 직전 순위는 이 마필이 좀 더 좋아요. 골든 서비스가 럭셔리 캡틴을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 시의 모습은 럭셔리 캡틴이 골든 서비스보다 좀 더 나아요. 그래서 두 마필 가운데 한두만 안고 간다면 럭셔리 캡틴을 안고 가야죠. 자, 이번 경주 일단 기본적으로 2번과 11번 두 마필이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좋은 마필들입니다. 2번, 11번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춧가루 부대 3번 그리고 10번 뭐 인기를 모을 마필 중에서는 4번 정도가 도전이 가능한데요. 6번 원더풀 데블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파워가 약간 떨어지고 입상 당시 컨디션에 비하면 미세하게 약간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6번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일요 마지막 경주 식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경주를 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메인 승부로 가져갑니다. 토요 마지막 메인은 7번이 늑발을 하면서 게이트에서 약간의 아주 미세한 요동이 있었어요. 그 요동을 하면서 늑발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발주로 선행을 했더라면 9가 선행 못하면 9가 부러지는 게임이고요. 7-3 주력 막군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건 가정입니다만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죠. 좀 정말 뭐 지나간 일 꺼내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만 아쉬움이 그만큼 컸습니다. 자, 1호 메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1호 메인은 6번 바이스로이가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가운데 4번 질주본 그리고 9번 이스트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라운드 Z나 문학보스도 가능권인데, 라운드 Z는 공백이 있는 가운데 몸이 무거워요. 이 마필을 뭐 복병으로 좀 보고 있는 분들은 지난번에 너무 잘 뛰었기 때문에 훈련 시의 상태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몸이 무거워요. 전반적으로 활기라든지 투지가 조금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몸놀림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무겁게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문학보스도 지금 뭐 11번 게이트인데 1211번 게이트는 어지간한 사이즈의 우위가 아니면은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곽이라 쉽지 않고요. 이스트반도 선행을 했을 때 경쟁력 보여주는 마필이죠. 이번 경주 선행 못 갑니다. 선행 가능성 없습니다. 한 1-2%는 있겠죠. 앞에 말들이 뭐 싹 잡아 당겨주면. 경마라는 뭐 스포츠가 원체 변수가 많다 보니 이건 100%는 없습니다. 뭐 매 경주 움직이는 생물이 뛰는 경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행 못 갈 확률은 100%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겠죠. 1%에서 2% 거의 희박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1%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어쨌든 외곽에 있는 마필들은 싹 한번 정리를 하고 이번 경주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생각하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 경주는 6번 바이스로이를 인정하고 풀어갈 예정입니다. 바이스로이가 직전 경주 우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보였던 선두권을 프레스하는 능력, 그리고 직선주로 치고 나오는 능력, 여기에 또 오수철 기술을 기용을 하면서 여기서 부담 중량이 확 늘어나야 됐는데 적절하게 감소시켜 놓은 부분, 요런까지도 충분히 충막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훈련 시의 상태와 그름까지 고려하면서 바이스로이를 놓고 마지막 깔끔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잘라낼 수 있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메인으로 정리하고 일요 경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일요 서울 10개 경주 그리고 부산 7개 경주를 살펴봤습니다. 자, 일요 경마 좀 쉬워 보이는 경주가 많이 있죠. 제가 중간중간에 뭐 저배당 이렇게 커피타임도 많이 이렇게 권해드릴 정도로 쉬워 보이는 경주가 많은데, 그런 경주도 좀 압축해서 이렇게 뭐 공략을 한다면 의외로 짭짤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경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될 경주 그리고 공략해야 될 경주, 저배당이지만 한번 가볍게 붙어볼 만한 경주, 이런 경주들까지 본인의 어떤 공략 리스트, 공략의 어떤 계획, 프로젝트를 잘 세워서 일요 하루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즐기는 경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모든 분들께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